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교육부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토익과 토플 등의 그 공인 어학 성적을 비롯한 외부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쓸 경우에 서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대입 관련된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대입 정보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입학사정관 특집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외대와 서울여대의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 특집 한국외대와 서울여대 편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세운 계획을 달성하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소중한 1년이 되는 법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서 또 달성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수험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고의 지략가, 입시계의 제갈공명이시죠. 일산대진고의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대학 입학사정관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시에 있어서 누가 그렇다더라,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나오신 입학사정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귀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외대와 서울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한국외대 선임 입학사정관이신 이성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외국어대학교 이성록입니다. 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을 위해서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TBS 토요 미니 특강 준비하고 있는데요. 2015학년도 전형 요소의 이해와 대비를 주제로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TBS 교통방송 2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60명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마감이 되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한국외대와 서울여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 한국외대를 만나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세계는 외대를 통해 한국을 보고 한국은 외대를 통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입니다.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소개 영상을 잘 봤습니다. 한국외대는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전년도 한국외대 수시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입시 결과와 또 주목할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2014학년도에는 490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진 특징으로서는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2013학년도 경쟁률이 대략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해서 8.37대 1이었는데 2014학년도에는 9.71대 1로 상당폭으로 좀 경쟁률이 올랐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그 지원 고교와 합격 고교 숫자가 상당폭으로 증가됐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지원자들과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물론 이제 비교과 영역까지 함께 정성적으로 전부 다 평가를 했었는데 그 교과 영역의 내신 성적이 상당폭으로 상승했다는 특징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자들의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에서도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었던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성록 선생님께서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면서 매년 많은 수험생들을 만나고 계신데요. 우리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올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선배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가, 이건 좀 자기는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실수하는 점들 어떤 점들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뭐 우리 대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이 드러날 텐데 특히 이제 가장 두드러지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 작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특히 이제 추상적 어구로만 나열을 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자기소개서 내용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는 학생들이 상당폭으로 좀 있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내용과 좀 연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외대 입학사정관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무역 사무원이 장래 희망인 고3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네, 가은 학생이군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지금 제 교과 성적이랑 비교과가 외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에 어느 정도인, 그러니까 가능한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 성적이죠. 국어 1.8등급, 수학 1.5, 영어 1.5, 사회 2.3.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서 1.8등급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로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시면요. 국어는 1등급에서 출발을 했는데 2등급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1등급을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2등급, 1등급,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당 수준에서 성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요. 2013년 작년이죠.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는 2등급, 수학은 1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의 생활률 1등급, 사회문화 3등급, 그래서 평균이 한 2.3등급으로 역시 내신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비교해 봤을 때는 국어나 수학이나 생활교육이나 이런 과목들은 11월 모의고사가 더 향상된 점을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우리 학생의 교내 활동들 일단은 희망전형부터 볼게요. 희망전형이죠. 네, 희망전형은 한국외대 중국어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전형을 살펴봤으니까 교내 활동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1학년 1학기 학급 매니저 활동을 했습니다. 2학기에 학급 문지 편집위원을 했는데 이 학급 매니저, 학급 문지 편집위원 학생들이 탐낼 만한 그 빛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교회장이나 학급 회장이 아니라서 뭐 스펙으로 쓰일 수 없는 그런 활동이라서 아마 진정성 있고 매우 성실한 학생들이 실제로 학급을 위해서 그런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 1학년 문화탐방했고요. 봉사활동 1학년 때 13시간, 그 다음에 서울지역 교육센터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1학년 방과 후 학교도 144시간 매우 열심히 했던 친구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교회 활동을 보시면요. 대학에서 주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했는데 특히 외국어대학교 전공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아주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네. 근데 수상 내역은 보시면요. 교내 논술경시대 장려상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실시하는 명상의 시간 소감문 역시 최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고요. 방과 후 수업 우수 참여 학생, 그 다음에 진로신문 만들기 및 진로 체험 소감문 작성대 우수상, 그 다음에 교내 영어 어휘력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연합에서 학력 우수상도 계속 많이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2013년도 작년이죠. 영어 프리젠테이션 대회 장려상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를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교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 교과의 성취도가 좀 우수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1월 모의고사 수학 100분위가 96.07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6월, 9월 재수생들과 함께 모의고사를 보면 100분위가 좀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98%까지는 이렇게 올리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록 선생님과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이성록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교 생활 충실형이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 하는 것들이 평가에 가장 큰 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지 하는 것들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요,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일반 전형을 통해서는 그 서울 캠퍼스에서 295명이고, 글로벌 캠퍼스가 좀 많죠? 306명입니다.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으로 정원 내 전형이 26명을 선발하는데, 그 수능 최저 기준은 둘 다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그 밑에 보시면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국어 대학에서는 금년도에 추천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서울 캠퍼스에서 또 글로벌 캠퍼스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전형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1단계에서는 그 서류 100%를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아울러서 정성평가를 통해서 3배수 학생들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3배수 중에서 서류 70%, 1단계 성적이 70%가 다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30%로 작년도 면접에서는 50% 정도를 반영했었는데 면접의 비중을 다소 낮춘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에서도 똑같은 양식으로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그 장단점을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의 교과, 비교과의 장단점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교과를 보시면 우리 학생 국어, 수학, 영어사의 평균 한 1.8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특히 영어 교과에 있어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참여도 굉장히 두드러진 학생인데 교내에서 실시하는 영어 경시대회나 영어 활동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런 수상 경력도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최고의 평가가 아깝지 않다. 그래서 보통은 좋은 학생이다 이런 말은 두루 써줄 수 있지만 네. 이런 표현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한 사람 정도한테만 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이제 그 중국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국수, 영사만 봤는데 중국어 성적이 학생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2학년 1학기가 1등급인데 전체에서 1위를 한 그런 학생이고요. 그래서 네. 전공 적합성에도 상당히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어 과목이 좀 경쟁력이 약하고 사회 과목 또한 체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내신 성적에 비해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2.3등급 정도 되는데 하지만 6월 달에는 한 2.1등급 그다음에 9월에 2.6등급 정도 돼서 평균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업에 있어서 쭉 일정한 수준의 성실성과 기초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비교과 활동은 학급 매니저, 학급 문집, 편집위원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얼마나 정성적이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했는가가 드러날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교내 영어대회에 참가하고 이런 외국어 관련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보완할 점은요. 우리 학생이 그 자기소개서를 일정 수준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 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이성록 선생님께서도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 함께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 사정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학생의 어떤 눈에 띄는 점과 또 보완해야 될 점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내용 정리를 앞서서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예,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는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 외대가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다 외국어 배우기에 이렇게 특화돼 있으니까 예. 그냥 그 1순위로 생각을 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외국어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중국어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하는 것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중국어 수업 들을 때 열심히 듣고 참여도 잘 하고 시험 준비도 다른 주요 과목 못지않게 열심히
없어요. 예. 우리 학생은 지금 막연하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인 노력들을 저희들이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런 이제 점에서 우리 학생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면 장점은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윤신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꾸준한 내신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교내에서 더군다나 수상 경력을 보니까 외국어 관련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고요. 외국어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좀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성적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 좀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교육봉사에 대해서 한 8시간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8시간 정도 해가지고 교육봉사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도 자세히 보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특별한 점들이 좀 두드러진 특징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충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어떤 여러 가지 탐색 활동이라든지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점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리라든지 뭐 봉사활동 같은 부분에서도 보완할 점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점을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어대학교에서는 금년도에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추천서를 받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하려는 이런 태도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출 서류로서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물론 자기소개서는 대교육 공통 양식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 추천서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서류 전형에서 유의할 점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돌린다는 점은 뭐 어느 대학이나 비슷하게 나타날 텐데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기 때문에 표절은 절대 안 된다는 점 네. 이런 점을 좀 더 유의를 해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대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의 목소리가 제대로 드러나 있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전에 우리 학생이 제출한 그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셨는데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좀 조언해 줄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이제 대교육 공통 항목으로서의 자기소개서를 저희들이 반영한다고 했는데 약간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도 양식에서 약간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작년도 양식을 통해서 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먼저 짚어드리면 첫 번째 항목에서 이제 성장 과정과 환경이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 외국에 나갔다 왔다라는 내용은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갔다 와서 그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성장에서 특히 자신의 어떤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기의 앞으로의 발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성이 좀 더 결여돼 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항목으로서 이제 학급 매니저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율부 활동의 연계성, 나눔과 배려에 대해서 특히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 특징들을 서술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 각자 따로 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계관계가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있으면서 특히 이제 이런 의미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본인이 이런 것들이 나는 이런 나눔과 배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좀 서술해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담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충분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록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 작년도보다 이제 면접의 비중이 약간 줄었다고는 하지만 작년도에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1단계 합격권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2단계 면접에서 합불이 뒤바뀐 이런 비율이 상당폭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 보면 면접의 비중이 이제 작년도 50%에서 30%로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준비,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어 대학 면접의 특징은 인적성 면접입니다. 인적성 면접으로서 다수의 평가자, 2 내지 2 내지 3인의 교수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촉사정관이겠죠. 위촉사정관과 전임사정관들이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평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은 첫째는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진다는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인성적인 요소들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엉뚱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하면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전공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가 나름대로 면접을 통해서 나는 이 전공과 관련해서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라는 부분을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태도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어른들 앞에서 또는 친구들 앞에서 함께 준비를 하면서 공식적인 말하기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습만이 자신감을 불러올 수 있는 거니까요. 많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신혁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한국 외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으니까 합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다른 전략은 수시 지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경쟁력이 우리 학생의 경쟁력 학생부에 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학생부 중심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걸 좀 학생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이 보면 학교 생활의 성실성과 지원 분야에 관심을 입증하기는 충분하지만 우리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더 독창성이 있었느냐, 우리 학생만 특별한 그런 활동이었느냐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송 사정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입시에서 학생들의 학생부에서 비교과 영역이 질적으로 양쪽으로 증가했다 이런 말씀 오늘 서두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이 아주 내가 그러면 외계인처럼 특별한 활동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비슷한 활동을 하지만 비슷한 활동을 하나 특별한 생각을 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전형으로는 지금 비슷한 수준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전형들을 우리 학생이 같이 준비할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여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도 역시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 100%라는 점에서 우리 학생이 준비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잘 들었죠, 우리 학생? 네.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토대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한국외대를 희망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성욱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알아두면 좋을 만한 마무리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대학과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자기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잠재력이라는 요소를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나는 이런 점에서 충분히 당신 대학에 갔었을 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보십시오. 곱씹어 보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특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본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해 주신 이성록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한국외대와 서울여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배운 전문 지식들이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세계를 위해 값지게 쓰이면 좋겠어요.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누구보다 멀리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Run to share, share to learn.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네, 이번에는 서울여대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여대 입학사정관이신 안효경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여대는 지덕술, 이 지덕술이라는 교 이념을 갖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설립되어서 글로벌 교육 중심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대학입니다. 오늘 안효경 선생님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먼저 전년도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입시 결과와 주목할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네, 저 2014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13.1대 1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입학사정관 전형들 경쟁률 궁금하실 텐데요.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이 있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1, 그리고 수시 2차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은 각각 10.4대 1, 6.5대 1, 9대 1이었습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2014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수시 1차에서는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시 2차는 그 전년도와 비슷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 1차, 2차 구분 없이 다 전형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경쟁률은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이 작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저희가 학교생활 우수자 1하고 2에서는 그 교과 성적을 조금 정량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서류평가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내신 성적이 조금 올랐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신다면 2등급 초반 또 모집 단위별로 다르겠지만 2등급 후반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그 전형은 일반 학생 전형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418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014학년도에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친 부분이랄까요? 실수한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오해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임원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비교과 활동만 좀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비교과 활동 양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질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배웠나 그 질의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학생들이 전공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그 목표의식이라 할까요? 또 주도성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조금 포인트가 안 맞았던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양적으로 많은 걸 이제 승부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전공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가 좀 부족한 상태 이런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015학년도에 설계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특징과 변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조금 공동체 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웃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7개 전형이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7개 전형이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원대 전형이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외 전형이 3가지가 있고 정원외 전형 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없는 또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까지 해서 총 7개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조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네, 정원내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이 있고 255명을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기독교학과 학생들만 선발하는 기독교 지도자 전형이 있고 30명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내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회균등 전형, 그리고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이 없는 조금 독특한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는데 네. 일반 학생 전형이 있고요. 418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면접이 있는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로 100% 적용을 하고 있고요. 3배수만큼의 학생을 선발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2단계에서 40% 반영하고요. 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이라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해서 70%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서류평가 30% 반영합니다. 여긴 면접이 없는 대신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 최저를 조금 저희가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00분위를 적용했었는데 올해는 등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 모집 요강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작년보다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용기를 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울예대를 지망하는 고3, 예비 고3 학생과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여대 중어중문학과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오늘 전화하셨어요? 서울여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가 더 보완해야 할 점과 수학이 자신 있는데 수학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성 여부가 궁금해요. 네, 중문학과를 희망하긴 하는데 수학 쪽으로도 관심이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신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질문 아주 또박또박 해서 저도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사회 2.9등급, 그다음에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서 2.3등급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일단 눈에 두드러지는 게 수학 교과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4개 학기 모두 다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요. 국어 성적도 보면 2등급, 3등급을 왔다 갔다 했지만 2학년 1학기 때 1등급,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2등급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요. 영어는 3등급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계속 보시면요.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4등급,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윤리사상 4등급에 사회문화 3등급, 그래서 평균 3.4등급 정도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요.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11월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수학에서 많이 상당 부분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희망 전형 볼게요. 네, 우리 학생 희망 전형은요. 서울여대 중어중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영역, 교내 활동부터 같이 보시면요. 1학년 때 2학기 학급 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총학생의 기획부 차장을 했습니다. 총학생의 차장은 2학년 때도 이어지는데 역시 2학년 때 총학생의 기획부 부장을 해서 자신 했던 활동을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하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아리는 1학년 때 영상문학 연구반을 했고 2학년 때 독서토론반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1학년 때 92시간, 2학년 때 91시간을 했는데 우리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운산 무료급식소에 가서 무료급식 봉사하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온 학생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도 1학년, 2학년에서 182시간, 72시간 그래서 상당 시간 동안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했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활동을 보시면 숙명여대 오픈 캠퍼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마치 여대를 준비한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여대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고대에서 하는 청소년 인문학 진로 캠프 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상 내역을 보시면요. 역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만큼 교과 성적에서 우수상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우수상 여러 과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우수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우등상 2013년도도 계속 보시면요. 2012년도보다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훨씬 다양한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네, 이제 몇 번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인문계 학생인데 수학교과 성적이 네. 우수한 학생들을 자주 만나는데 네. 사실 우리 학생도 지금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수학을 잘하면 인문계에서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점을 네. 잘 숙지하시고요. 우선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장단점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우리 학생의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자, 일단 내신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평균 2.3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호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수학, 교과 월등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3등급으로 대체로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국어나 아니면 사회 탐구 영역도 아직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모의고사는 내신 성적에 비해서 그 경쟁력이 훨씬 좀 낮은 편입니다. 2등급, 수학이 2등급인데, 수학이 혼자 전체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이 우리 친구가 그 여성 여성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풍부하게 보여준 비교과 활동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해왔는데, 특히 그 학급 회장을 비롯해서 총학생회, 기획부의 차장부터 부장까지 이어지는 활동과, 그 다음에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활동했던 것 중에서도 어떤 활동이 두드러지냐면, 그러니까 급식실에서 이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한 캠페인을 선생님을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캠페인 이런 걸 기획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밥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와닿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측면에서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교과의 우수상을 받았던 것도 교과 또는 학업 성실성을 입증하기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완할 점은 일단 교과에 있어서는 수학 이외의 과목 굉장히 급하죠.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본인이 지원하는 중국어 관련된 그 비교과 활동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아직 기록이 안 됐거나 정리가 안 된 점은 좀 보완해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효경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서류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 학생의 이 서류를 보시고 서울여대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보실 때 어떤 점수를 주실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 학생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문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또 중국어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두 학기 수강을 했는데 모두 1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여서 중문과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문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문학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보니까 이제 국어랑 영어도 아주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기본기를 다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공부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갖추고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방과후 학습 활동,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문학 동아리, 독서 토론 동아리 이런 것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학습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급식 봉사 이런 걸 하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주도적으로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독서 활동인데요. 좀 중국 문학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문학이라도 조금 그런 책들 같은 거 읽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더 보완해야 될 점과 그럼 서울여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 팁이랄까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사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중문과 지원 동기가 좀 궁금합니다. 중국 문학이라든지 중국어 아니면은 중국 문화에 대해서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 듣고 있나요? 네. 네,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어 방과후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이 늘었고 중국 문화에 대한 동영상이나 영상을 볼 때마다 신기한 점도 많이 느끼고 중국어를 이렇게 하면서 중국어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중어 중문학과를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시작된 거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실 때는 그런 점들을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상들을 봤고 그 영상들이 어떤 장르였다라든지 본인이 그 중국어나 중국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 보니까 뭐 선배 진학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이라든지 뭐 진로 캠프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좀 용기를 내서 자기소개서를 빨리 쓰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서류 준비에 대한 관심이 꽤 클 텐데요. 우리 안효경 선생님께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서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여기 서류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심이 되는 서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고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같은 경우는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이죠. 여기에는 교사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받을 때는 모두 대교육 공통 양식을 받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조금 팁을 드릴게요. 네. 학생들이 내가 공부한 거, 학업에 관련해서 강점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었고 그 과목의 세부 영역적으로는 어느 쪽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캐치를 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쓰실 때는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더 풍성하게 배우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뭐를 했는지, 뭐를 배웠는지, 그래서 본인이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공동체 정신 관련해서 인성에 대해서 또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를 배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웠고 했는지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단계에서는 이제 또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면접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교과형 구술 질문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하지 않고요. 발표 면접하고 서류 확인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공지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근거를 조금 잘 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근거를 들어주시고 사례까지 같이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확인 질문 같은 경우는 본인 경험 이야기입니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본인 썼던 내용들을 잘 보시고 예상 질문을 만드셔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직접 입 밖으로 내어서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학의 모의 전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선생님이나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모의 면접 준비를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궁금한 점 더 있을까요? 제가 희망하고 있는 서울여대 중어중문학과의 특징과 수학을 잘하는 편인데 수학과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중어중문학과의 특징과 또 수학과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괜찮을 것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떨까요? 일단 중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국어도 열심히 한 학생이고 또 이제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한 학생인데 일단 서울여자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여대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는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었나, 목표의식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얼마나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는가 이런 걸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공동체의식, 긍정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 전형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근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생 전형에도 이제 지원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될지는 나중에 이제 수능 공부까지 다 열심히 해보시고 본인한테 더 좀 유리한 전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문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여자대학교 커리큘럼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과에 오면은 문학을 많이 하게 되지만 문학만 하는 건 아니고요.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을 이제 진로 계획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분야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출판, 문화, 방송 분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이나 경영 쪽으로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분야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떤 수업들을 들으면 좋고 그러니까 교수님과 어떻게 전공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차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과에서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수학과를 1전공으로 할지 아니면 중문학과를 1전공으로 할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또 아동들을 위해서 수학
그 교육봉사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잘 보여져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쓸 때 문과생이 이과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했고 수학이 왜 그렇게 좋은지 그다음에 수학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좋고 그래서 수학을 가지고 진로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내용 들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우리 학생?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안유경 선생님께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서울여자대학교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바로 민성교육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네. 대학교 1학년 때는 3주간 다른 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합숙을 하면서 같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또 2주 동안 나를 넓혀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한 학기 동안 이제 우리 세계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공동체성과 연결시켜서 또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교육을 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가 어떤 대학인가 좀 잘 살펴보시고 나랑 잘 맞는 대학인가 이걸 살펴보시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내 전공이 나를 얼마나 살찌워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울여자대학교 그 전공만의 커리큘럼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 나랑 맞는가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여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한국외대와 서울여대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외대와 서울여대 편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두 학교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출연을 하셔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신 안효경 선생님, 윤신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도 입학사정관 특집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와 평택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스튜디오에 모시고서 1:1 맞춤 상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